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그쵸? 한국 전기 설비 규정 수업을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아마 21년도 준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21년도서부터 공부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쵸? 왜? 예전 게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년도서부터 공부했던 분들 또는 그 전서부터 공부했던 분들은 억울한 일이 생겼죠. 왜? 21년도에 우리 5과목이라고 쉽게 얘기하는 한국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예전에 판단기준이었는데 이 판단기준이 사라지면서 KC로 다시 해서 한국전기설비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20년도 그러니까 21년도 전서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이제 완전 뒤집어진 거야. 옛날 거를 다 잊어야 돼. 그쵸? 그러니까 좀 억울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빨리 붙었어야 되는데 그쵸?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각자 자신들만의 삶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좀 가다 보면 이렇게 뭐 떨어질 수도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21년도 판에는 한국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C로 바뀌었다. 판단 기준이 없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야, 그러면 뭐가 바뀌었는데? 일단 간단히 얘기 드리면 지금 나가는 파트는 20년도서부터 공부했던 분들한테서의 혼동된 상황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러면 다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접지야. 그쵸? 접지가 중요한 거예요. 접지가 싸그리 없어진 거죠. 얘가. 그러면 접지 안 해?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판단 기준 이런 거 할 때 1종 접지, 2종 접지, 3종 접지, 특3종 접지 이런 식으로 했다면 요즘은 그게 아니라 뭐 말 그대로 뭐 필해 접지 시스템 이런 식으로 등전이 본딩 이런 용어들로 자꾸 바뀌면서 접지선의 굵기도 상도체에 대해서 어떤 값을 갖느냐 그리고 뭐 어떤 거일 때는 어떤 굵기를 쓰느냐에 따라서 싹 바뀐 거예요. 따라서 이거를 갖다가 사실 접지도 굉장히 내용이 많았죠. 판단 기준에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된 거죠? 이게 판단 기준에서 많았던 접지를 수십 년간 시험을 보면서 축약하면서 어떤 획일화된 요거일 땐 요거일 땐 요거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쌓여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압축된 요약 정리로. 근데 문제는 21년도에는 어마무시하게 넓은 광범위야. 여러분들 아마 뭐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다른 교재들을 혹시라도 저희 거 사셨으니까 일단 저희 걸 보고 있겠지만 저희 책 엄청 축약시킨 거예요. 제가 이거를 다른 데 혹시 보신 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진짜 KC 기준을 다 강의하고 있어. 다.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그쵸? 그런데 제가 조금 이 책이 늦게 나온 이유는 우리가 요거를 축약하고 이 시험 문제에서 이런 부분은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빼고 됐어요? 이런 부분은 공통사항이니까 묻고 이런 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양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도. 그 이유는 뭐냐면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요. 당연히 이런 쪽이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겠다라고 예상은 되지만 실제로 나오는 게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제위원 눈에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봐보면 그냥 책을 써놨어. 그냥 순서대로 KC 그냥 규정집을 그대로 그냥 갖다 넣어놨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공부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이 교재에서 그나마 조금 축약을 했고 수업을 들어가면 제가 이 중에서도 요걸 좀 주의 깊게 보세요 라고 얘기를 드릴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바뀌었느냐라는 것보다 왜? 어차피 넌 지금부터 책을 보는 거야. 나는 말 그대로 21년도 지금 준비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야. 이렇게 되신 분들은
앞에 거를 또 들으면 헷갈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20년도에서부터 준비하셨던 분들도 지금 제 얘기 들으면 옛날 건 싹 까먹고 됐어요? 다 잊어먹고 지금부터 수업하는 대로만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즉 뭐가 바뀌었어 이거 하지 마. 그쵸? 어떤 분들 봐보면 막 뭐가 바뀌었어 이런 거 연연해 하는데 그거 바뀐 거 전에 거 봐서 뭐해. 우린 지금 거서부터만 보면 되지. 자, 그래서 우리가 KC 기준에 의해서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고 하면 챕터를 봐봐요. 우리 교재 챕터가 아니라 얘네가 출제 기준으로 낸 챕터를 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1장에 대한 거는 우리가 총칙이란 거는 똑같이 준비가 돼요. 그러면 이 총칙 안에는 뭐요? KC 총칙에 관한 사항들이 들어가고 일반 사항, 전선, 자, 말 그대로 일반 사항이라는 거는 뭐 말 그대로 용어 정의도 들어가고 이런 거예요. 근데 용어 정의 양도 늘었어요. 왜? 요번에 이제 바뀌면서 아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하게 되겠구나. 수레부 필해 시스템 뭐 이런 것들도 이게 뭐야? 이 용어가 뭐야?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용어 정의를 여러분들이 일단 가장 먼저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가 됩니까? 전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전선에 대한 표기도 좀 다 뒤집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거를 뭐 다 외우라고 저는 말 못할 것 같아. 왜? 그렇게 많이 나올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전선은 제가 수업 시간에 요 정도만 눈여겨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절연, 그쵸? 절연이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특이하게 바뀌었죠. 쉽게 해서 우리가 절연 저항값이 있었는데 요 절연 저항이 그러니까 예전에 배웠던 건 싹 잊어먹어야 돼요. 왜? 요게 이제 새롭게 나온 거야.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요거는 제가 보기에 시험 문제 21년도에는 요 부분에 대한 문제는 꼭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요 부분. 그리고 절연 내력 시험이 있어요. 내력 시험. 근데 이 절연 내력 시험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동일하게 공부해서 준비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절연 내력 시험은 제가 강의한 대로 기존에 강의하던 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보면 네 번째로 우리가 접지가 있었는데 이 접지가 예전 접지는 이제 잊어먹어야 돼. 이게 싹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접지에 이제 접지 시스템이라고, 그쵸? 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쵸? 왜 한국에서 영어를 쓰는지 모르겠어. 그쵸? 그냥 접지 설비, 접지 방식 이렇게 해도 될 거. 접지 시스템, 뭔가 있어 보이고 싶은가 봐. 그쵸? 그래서 뭐 접지 시스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필해 시스템 됐죠? 이런 거 그냥 필해 방식, 필해 접지 방식 이렇게 해도 될 거. 꼭 그냥 한국에서 왜? 그쵸? 그래서 필해 시스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지 시스템, 필해 시스템 결국은 낙뢰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를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그리고 여러분들 주의 깊게 공부해야 될 거. 그러니까 예전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싹 잊어먹고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될 때가 바로 또 이 부분이야. 됐죠? 요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일장 총칙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물론 전압도 바뀌었어요. 그런 거는 이제 21년도 공부 준비하시는 분들은 예전 거 신경 안 쓰니까 지금부터 쫓아서 공부하시고 제가 꼭 별표 쳐드리는 거를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 저압 전기 설비예요. 우리 교재에서는 좀 순서가 달라요. 왜냐하면 교재에서는 제가 약간 묶었다고 그랬잖아. 묶었다고. 요런 건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고 그래가지고 약간 달라요. 그
그 KC 기준에 맞춰서 순서대로 쫙 나열하지 않았단 얘기야. 그렇게 공부하면은 너무 막나해서 그거 방대해서 그거 못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축약을 했기 때문에 교재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저압 전기 설비는 당연히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저압 전기 설비를 쓸 때 어떠한 안전성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안전을 위한 보호가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이 안전을 했으면 어떻게 선을 끌고 갈 거냐. 그쵸? 그래서 전솔로는 전솔로대로 다시 묶었어요. 제가 저압, 고압, 특고압 전솔로를 한꺼번에 눈에 보이게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선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조금 추가돼서 나온 게 뭐냐면 조명. 그쵸? 조명이 새롭게, 물론 이런 부분도 새로운 거예요. 이것도 새롭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나가는 파트고, 요 조명도 그쵸? 새롭게 여러분들한테 좀 다가서야 될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명도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특수설비. 근데 특수설비는 바뀌지 않았어요. 여기는 뭐 접지 쪽만 빼고 그냥 그대로 제가 정리해 준 대로 외우셔도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시험 문제에서 대두가 돼서 나올 파트예요. 됐죠? 그 다음에 자, 저압을 했어.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고압 또는 특고가 있겠지. 그러면 얘도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뭐가 있어? 안전. 그쵸? 안전.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 새롭게 우리한테 막 다가오기 시작하는 파트야. 이런 부분이. 그쵸? 옛날엔 간단했어요. 뭐를 설치하고 뭐 말 그대로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면 안 되는 곳은 어디냐, 뭐 어떻게 하느냐, 개폐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휴즈는 전격 어떻게 되냐 이랬는데 휴즈 전격도 싹 다 바뀌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에 대한 내용이 아주 요쪽 저압, 고압, 특고압이 중요하게 이렇게 묶여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가 들어가요? 접지. 그래서 이때 접지 설비가 들어가고, 또 마찬가지. 여기도 전솔로 있죠? 여기도 뭐가 있어요? 전솔로가 들어가.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묶어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묶어서.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전솔로가 있고, 기계기구 및 옥내 배선. 얘도 당연히 기계기구, 고압 특고에 대해서 옥내 배선은 어떻게 시설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케이블 트래킹, 그쵸? 트래킹,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정리해 준 대로 보셔야 되겠고, 당연히 고압 특고압은 당연히 발전소, 변전소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은 살짝 바뀌었으니까 요것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떤 거 보십시오라고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력 보안 통신 설비 이런 거는 살짝 보시면 되겠고, 자, 의외로 요번에 조금 그쵸? 추가된 것 중에 가장 파트로 아예 팡팡 집어넣어 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철도. 그쵸? 근데 제 예상은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이해가셨죠?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 요것만 봐주세요 라는 거 위주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뭐예요 라고 한다면 분산형. 그쵸? 분산형 뭐가 들어갑니까? 전원설비. 그렇다. 분산형 전원설비가 뭐야? 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전원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원자로 그 다음에 뭐 그 화력, 수력 이렇게 우리가 주 발전 설비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력 분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다시 해서 태양광, 풍력, 됐어요? 조력 이런 것들에 대한 설비가 연료전지 설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봐보면 뭐 에너지 저장, 그쵸? 전기 저장 장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뭐 ESS라고 해서 태양광 설비 봐보면 ESS 그 충전 설비를 따로 두잖아요. 그래서 이걸 주게 되면 가중치, 발전량의 예전에 4배에서 5배, 4배 정도 이렇게 줬었는데, 문제가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태양광 쪽에 기술 고문으로도 있어 봤는데, 제가 이따가 저는 바로 태양광 쪽에서 발을 뺐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좀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ESS 저장 장치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아니 데이터가 없어. 수리비에 대한.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이건 안 되겠다고 발을 뺐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쪽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대한광 쪽은 제가 조금 이렇게 있었던 쪽이 돼서 하는데 수업 시간에는 많은 시간을 활용을 안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그러면 말 그대로 잘 안 나올 거야. 나와봤자 이렇게 그 기본 틀만 물어볼 문제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요 정도만 해두세요라고만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쭉 한번 일단 훑어봤고요. 훑어봤고 우리 교재 목차를 보시면 총칙돼 있고 그 다음에 전설로 돼 있죠. 그러니까 총칙은 요거는 그대로 우리가 배워요. 요거는 우리 교재에서. 근데 2장에선 전설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게 뭐야? 요렇게에 대한 거를 같이 공부해 보는 거예요. 요렇게. 어차피 전선을 끌고 가는 설비에 대한 내용은 같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같이 묶는데 이 부분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예전하고. 그래서 예전에 20년도 그러니까 21년도 전에 우리 20년도까지 공부하셨던 분들은 요 부분이 원래 시험 문제 많이 나오잖아. 요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그나마 변하지 않았으니까 요 부분을 하셨던 분들은 조금 편해지신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압, 고압, 특고압에 대한 전기 설비, 그쵸? 여기에 대한 고압, 저압, 고압, 특고압, 우리 아까 전기 설비 있었죠? 이런 전기 설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묶었고, 그 다음에 전기 사용 장소, 이런 전기 사용 장소, 여기에 대한 전기 사용 장소, 이게 보통 거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얘를 한꺼번에 묶었고, 전력 보안 통신 설비 따로 했고, 여기 봐보면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도 따로 뽑아냈고, 전기 철도 설비, 그 다음에 전기 분산형,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총 8개 장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이 나갈 텐데요. 제가 앞으로 이거 막 이 명칭대로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한국 전기설비 규정 이러면 너무 길잖아. 그래서 그냥 제가 앞으로는 그냥 KC 또는 그냥 법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됐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이 법규는 공부를 디테일하게 너무 하지 마세요. 왜? 외울 게 너무 많아. 이거 공부하다 지쳐. 그러니까 제가 요약 정리해 주는 거. 요 단어일 땐 요렇게 보시고 요 단어일 땐 요렇게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수를 찾는 걸로 한번 점수를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걸로 우리 수업을 나갔고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해 주셔서 꼭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다음 편서부터 수업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